자유를 뺏기는 삶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를 지켜내는 삶 안에서 더욱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김문수 후보가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일TV입니다. 대선 10일 조금 남았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로 지금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시에 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준석이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이 시선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원래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지지층은 확고하게 결집이 되고 그동안에 뭐 중도 또는 뭐 단일화에 언급이 되던 사람들은 빠르게 영에 수렴하는 숫자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쉽게 얘기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이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꼴잡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의 지지는 이재명 당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문수로 모아야 한다. 이준석은 사표다. 이찍이 일땡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잘한다 우리 김문수 후보 최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보수의 정의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바통 터치를 한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었죠.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한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협에 찾아갔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러면 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을 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고 좋은 건 좋게 계승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그런 과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문수에게 환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했냐? 의사가 일 잘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의사가 무엇일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이 좌쪽 진영의 언론들이 말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시작되고 의료 분업 뭐 이런 상황들이 시작됐을 때 동네 곳곳에 말이죠. 의사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이 막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이죠. 의사는 양반이 되어 있고요. 간호사는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처럼 이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악마화 작업이 꾸준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진짜 아픈 순간, 내 가족이 아픈 순간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생명을 책임지니까.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돌보미가 김문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뭐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진짜 지도자를 찾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등 따스고 배부를 수 있게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정책 결정자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생명을 돌보는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먹사니즘 외치는 이재명을 보면 정치 구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응급실 앞에서 죽어나갈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려든 사람, 극소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가 민생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킨 기록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록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이고요. 의협에 찾아간 김문수 후보가 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개혁과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 삶에 책임지고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깊이감 있는 이 리더의 모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록을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버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취임식 날 떴던 무지개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 오는 날 한남 대첩을 이어갔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라고 아직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뵈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건강하신 분이 참 많이 야위셨다라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으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같은 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기록을 계속 봐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책 쪽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렵지만 다가갔습니다. 이 좌쪽 진영, 이재명과 이준석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바빴지만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필수 의료 붕괴와 국민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집중 공략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장인 필수 의료 분야가 지금 대한민국의 붕괴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외 산소라고 얘기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도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자가 미달이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이 주 52시간 뭐 반도체법 뭐 그런 거 다 제끼고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의료진들인데요. 전공의들은요 주 200시간,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많게는 주 300시간,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완전히 이제 인생을 갈아 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헌신과 희생을 같이 책정을 하지 않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지원자가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병원조차도 소아과 전공의가 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의료계에 손을 대면서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처방하는 게 다 그냥 어린이 소화제 같죠. 소화제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국가가 수가에 대해서 이 약값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이 어린이의 몸무게라든지 지금 상태를 갖고 미리그램 그램수를 조절해 가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요, 전 세계 울트라 최강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가까운 나라들만 봐도 우리나라만큼 싸게 수술도 빠르게 최고의 의료진들을 만난다. 라는 건 정말 기적에, 외국 사람들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 3억, 4억 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 국가의 컨트롤과 의료진의 희생으로 정말 택도 아닌 금액으로 최고의 의료를 받아보고 있죠. 혜택을. 그런데 왜 이렇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지원을 하지 않냐? 이거는 낮은 수가, 터무니없는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 장시간에 대한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손을 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아무도 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강요만 하는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필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국종 교수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이제 헬기 타고, 쉽게 얘기하면 헬기 타고 뭐 이거 빵꾸 나고 팔다리 잘리고 진짜 막 두개골 터지고 이렇게 환자가
와도 살려내는 사람이 이국종이었다라는 거죠. 이국종 교수가 그래서 이름이 빵빵빵 터졌는데요. 이국종이 증명한 국민 생명 최우선 철학을 실천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민생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철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 진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핵심을 파악한 정치인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기 도입, 예산 확보하고 전담 의료진 운영까지 빵빵빵 지원했습니다. 모든 중앙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 도지사 이 김문수만큼은 해보자라고 나선 유일한 지방정부 수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기억하냐? 다른 정치인들은 포토존만 만들고 사라졌는데 김문수 지사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체계를 만들었다. 사실 이 권역 외상센터에 환자가 한 명 들어오면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2당 1억 5천에 마이너스 재정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2명 오면 마이너스 3억, 3명 오면 4명.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응급 헬기는 말이죠. 사지가 뭐 절단됐을 때, 이 구멍이 이만큼 났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머리 두개골이 파열됐을 때 이렇게 헬기를 띄우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여기에 350억 정도 지원한 게 이 경기도지사의 김문수였다라는 겁니다. 응급 헬기 하면 저 이재명 생각나죠? 2cm? 1.5cm? 지혈이 된 상태? 정신은 멀쩡하고 응급 헬기 타고 서울까지 날라왔던 사람입니다. 두 번 탔죠. 한 번 헬기 때우는데 3천만 원.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때렸다라는 거죠. 아, 이재명 이름만 나와도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기억하는 김문수. 카메라 앞에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막 협약식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정치 쇼가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밀어놓고 구조 헬기를 띄운 실천 정치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응급 헬기 띄우는 이재명, 생명을 외치는 공약 뒤에 감춰진 쇼와 특혜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측근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고 김문기 씨의 사망이 있었던 그 일주일 뒤에 막 산타 옷 입으면서 춤추고 노래 불렀죠. 그리고 이재명을 모셨던 마지막 죽음의 그 비서분도 이재명 당신만큼은 정치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남겼죠. 이재명은 이런 죽음 앞에서도 본인의 이미지만 생각했고 지금 이재명이 내세우는 거 보면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뭐 할 말 필요 없는데요. 사실 이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1인당 25만 원 현금 살포와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예산과 법률은 뒷전이제 정치적인 소품으로 이용되고 있죠. 성남시 뭐 의료원도 있는 그대로 지금 멈춰 있죠. 침대 비닐로 한번 떼지 않고 5년째 멈춰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공공의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공의대 이게 뭐냐? 누군가에게는 정원 확보, 입시 특혜, 내부 인사의 혜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의대를 간다. 그러면 좌빨이 진영에서 빨대 꺾고 사는 그런 시민단체들 자식 새끼들 다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특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면 뭐 그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뭐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그 권력에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의사 수를 늘리자라고 정치 구호만 난무했죠. 근데 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모질한가에 대해서는 이 해결을 찾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보호도 단 한 건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공공의대는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뭐 포장지 정도? 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막는 정치인이냐 아니면 죽음을 조장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정치인이냐 이렇게 두 가지 구도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네요.
김문수는 단순한 정치인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민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필수 의료진을 만나고 의협을 찾아가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협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정말 일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환자들을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을 딱 잡았죠. 그러면서 본인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가장 다수의 말씀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라는 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딱 꼽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의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행복을 높여주는 분이 의사라는 것이 확고한 저의 경험이고 신념이다. 이 경험에는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대란 충돌로 인해서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자, 김문수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표한다라는 거죠. 2025년 대선, 이거는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거 싸움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번영의 길로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죽음을 막는 정치, 그리고 죽음을 외면하는 정치 사이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왜 죽음이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재명의 말로. 그게 아닙니다. 죽음, 자유를 뺏기는 삶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를 지켜내는 삶 안에서 더욱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김문수 후보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돌봄의 정치인인지 말이죠.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사표.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진짜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